자, 이렇게 네 분의 배우분과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항상 첫 번째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감독님께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밤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연출을 맡게 된 계기, 그리고 이 작품에서 가장 끌렸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채널A 정원수 PD입니다. 12밤에 연출을 맡게 됐고요. 이 자리에 일단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2밤은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을 지나간 사랑 그리고 설렘에 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2밤을 기획하게 됐을 때는 사실 제가 워낙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행 관련된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가벼운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기획 기간을 가지고 대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한 번의 여행이 아니라 지금 12밤에서 보여주고 있는 3번의 여행, 그리고 8년의 시간 동안 가지게 되는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까지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현재 기획의 모습까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12밤은 여행지에서 펼쳐지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두 남녀가 가지는 감정, 그리고 그 설렘이 과연 사랑일지 아니면은 지나가는 감정일지,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저 미련에 불과한지, 그런 사랑에 관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을 의문과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드라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네 분이 각자 자신이 맡은 배역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소감 한 말씀씩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승현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12밤에서 한유경 역할을 맡은 한승현입니다. 유경이는요, 사진작가 지망생이에요.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있지만 사진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 분야에 과연 내가 정말 재능이 있을까 하는 정말 보편적이고도 어려운 청춘의 고민을 안고 있는 친구고요. 요즘 츤데레라고 하죠. 약간 투덜투덜하기도 하고 좀 까칠하지만 사실은 되게 정이 깊고 남들을 살필 줄 아는 조심성 있고 조용한 캐릭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어서 신현수 씨. 네, 안녕하세요. 12밤에서 차현호 역을 맡은 신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현호라는 친구는 무용수라는 꿈을 찾아 서울로 무작정 떠나와서 유경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 친구에게 운명을 걸어서 나의 꿈과 미래를 점쳐보기도 하는 그런 어떤 낭만주의자 역을 맡았는데요. 현호와 유경이가 그려낼 3번의 여행 동안의 12밤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12밤에서 게스트하우스 주인 200만 역할을 맡은 장현성입니다. 글쎄 이제 이게 어쨌든 12번의 밤을 지내는 이야기이고요. 여러 젊은이들의, 그리고 이 두 젊은이의 또 이제 각별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그 사랑을 도와주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이 친구들이 모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공간의 주인이고요. 이 작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여행,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여행에 관한 이야기. 저도 이제 여행을 좋아하는 편인데 여행은 이제 떠날 때도 좋지만 돌아올 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나라에서 이쪽으로 여행을 오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는 마치 제 게스트하우스로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제 배역에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영화 데뷔작이 2000년도, 2001년도에 나비라는 영화였었는데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사모하는 우리 예수정 선배님, 그때 마지막에 특별 출연을 해주셨어요. 그 영화의 마지막에.
그 이후에 거의 20년 만에 제가 또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또 즐거운 작품이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정입니다. 12밤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역은 작은 동네에, 예쁜 동네에 작은 사진관을 열고 있어요. 그리고 전직 사진 작가래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사진관을 찾아오는 여러분들의 사진을 찍으면서 아직 꿈을 간직하고 있고, 그 찾아와서 사진 찍는 그 모든 분들의 그 순간 최고의 아름다움을 찰칵 여러분들처럼 포착해서 남겨서 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공 유경과 현호의 어떤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각자 맡은 배역과 그 간단한 소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뒤쪽에 먼저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센 강서정 기자입니다. 그 신현수 씨하고 한승현 씨는 청춘 시대 이후로 세 번째 만나셨잖아요. 네, 어떠신지, 그리고 러브라인은 처음이신데 호흡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작품으로는 두 번째고 횟수로는 지금 3년째 매해 여름마다 현수 씨랑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되게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정말 12밤처럼 이제 시간을 가지고 세 번을 새롭게 만나면서, 그쵸? 네. 세 번을 새롭게 만나면서 만날 때마다 다른 느낌이고, 또 특히나 이번에는 같이 러브라인으로 만나면서 이제 우리는 여름만 3년째 같이 보낸다고 했는데 이제 가을도 함께하고 패딩도 입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기한 인연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3년째 같은 작품을 하는 게 참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연관을 지어서 아주 행복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호흡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는 배우였고, 이 배우의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측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청춘시대와 12밤이 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배우 한승연과의 연기할 때 한승연이라는 배우가 작품을 대하는 자세나 대본에 임한 어떤 각오 같은 것들을 더 제가 빨리 캐치할 수 있었어서 호흡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호흡으로 12밤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년째 계속해서 여름에 만나고 계시다고. 네. 자, 또 기자님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씨에게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전체적으로 조금 가볍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 하는데요. 예. 무용수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네. 평소에 좀 춤 좀 추시나요? 장르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맞춤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맡은 역할은 현대무용수이기 때문에 작품 들어가기 2달 전부터 현대무용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뭐 발레부터 시작해서 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기초들을 닦아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무용 선생님을 만나서 작품 내에서 제가 표현해야 할 안무들을 표현하게 되면서 오히려 제가 현호 역을 맡으면서 배우 신현수에게는 어떤 움직임이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의 표현 방식들을 더 배우게 된 것 같아서 춤을 배우게 된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더욱더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참 현호를 만난 게 참 감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한승연 씨는 평소에 이렇게 필름 카메라 자주 찍으시나요? 저는 아날로그적인 것보다 되게 신기술, 뭐 하이테크놀로지, 뭐 초스피드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필름 카메라를 만져봤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찍으시던 모습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촬영을 하면서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녔는데 심지어 배터리도 없었어요. 정말 완벽한 수동으로 제가 이제 값을 설정해 가면서 촬영된 사진을 찍었는데 생각보다 결과물이 괜찮았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또 필름이 주는 어떤 감성들이 또 메모리 카드와는 다른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현상과 스캔을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 그런 것들을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 개인 필름 카메라로 열심히 사진을 찍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제 SNS를 살짝 봤는데 정말 본인 사진을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럼 제가 조금 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성 씨, 그 게스트하우스 해우의 주인 역을 맡으셨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물론이죠. 게스트하우스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인도 하셨으니까. 사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여행을 한참 많이 다닐 때는 이제 저 혼자 다닐 때는 당연히 이제 결혼 전이었으니까요. 한참 전이죠. 그때는 이제 게스트하우스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고요.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근데 제 기억에 그때 뭐 유럽 같은 데에서는 아주 싼 곳을 가면 하루 저녁에 4,000원, 5,000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청년들, 다양한 사람들이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자기 여행 계획을 같이 모여서 짜기도 하고, 어떤 쓸쓸함이나 자기 어떤 기쁨 같은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 풍경이나 뭐 어떤 경치 같은 것보다도 그 시기에 굉장히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이 작품에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어떤 정거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저도 역시 과거가 있습니다만 저한테는 그곳이, 제가 많은 곳을 떠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여러 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면서 제 인생을, 어떤 인생의 기쁨을 찾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 역할 이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 예수정 씨에게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멘토 역할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한승연 씨에게 실제로 촬영 현장에서도 이렇게 많은 부분에 좀 조언을 해주시고 그러시나요? 어떠신가요? 그런 적 없대요.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죠?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해야지. 잘 들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아, 해야지. 네, 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하고 이번에 함께 연기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는데요. 확실히 선배님들하고 연기를 할 때 보면 제가 대본에서 미처 몰랐던 감정들이 나오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굉장히 즐기면서 와, 역시 선배님들의 감정은 이렇게 진하고 분명하게 전달되는구나, 정말 많이 배우면서 지금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존경합니다. 네, 세 분이 다 존경한다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배우신데 우리 예수정 씨가 보시기에 이 12밤이라는 드라마는 어떤 부분을 좀 관전 포인트를 잡고 보면은 좋을까요? 없어요. 12밤을 꼬박꼬박 따라오세요. 아, 매번의 밤이 다 신화 같은 밤이니까. 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감독님도 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수정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구성 자체가 조금 독특하잖아요. 사실 처음에 저도 작가님이랑 같이 기획을 할 때는 3번, 총 2010년, 2015년, 2018년을 나눠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촬영을 진행하면서 또 여기 계신 선배님들도 그렇고 현수 씨랑 승현 씨가 실제로 이제 2010년, 2015년, 2018년마다
분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캐릭터 그리고 목소리 톤, 연기를 보여주시는데 그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더 와닿는 바가 크더라고요. 아, 세월의 변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시간이 주는 힘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또 저희는 그걸 1막, 2막, 3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막 사이에 이 사람들에게 생겼을 어떤 삶의 무게와 변화할 수밖에 없던 이유들 분명히 설명되진 않지만 그것들이 그냥 변화된 모습으로 등장할 때마다 아마 느껴지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이 의외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대, 그 시간에 따른 다른 역할, 그런 차별화된 연기를 보여줘야 하잖아요. 한승연 씨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30대까지 그 나이를 소화를 하셨는데 그런 데 있어서 어떤 차별점을 좀 두셨나요? 일단 가장 고민은 그거였어요. 저는 31살인데 유경이는 25에서 시작해서 33에서 끝나니까 사실 한승연이라는 사람의 나이는 그 유경이의 딱 중심에 위치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더 어리게 혹은 더 성숙하게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일단 가장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외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옷의 스타일링이나 머리 길이를 다 다르게 하고 또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좀 꾸미고 덜 꾸미고 이런 차이도 뒀고요. 물론 정말 중요한 이제 연기적으로 목소리 톤이나 말투 이게 중간에는 약간 좀 시크하고 차가워졌다가 또 다시 따뜻해지고 또 어리숙할 때도 있고 이런 변화들이 대본에 굉장히 상세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게 맞춰서 정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 뭐 하나 얼굴 하나지만 그 안에서 다채롭게 표현을 해보려고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보는 것도 이 12밤을 보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기자님 질문 있어? 네, 저희 뒤쪽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왼쪽에 먼저 질문을 받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뉴스원 윤혜정입니다. 저 PD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한승연 씨랑 신현수 씨가 조금 이번에는 새로운 매력을 좀 보여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을 기대하고 캐스팅을 하셨는지 또 같이 호흡 맞춰보니까 어떤 배우라는 생각 하셨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캐스팅 당시에는 사실 이 정도까지 두 분이 잘 어울리실 줄 몰랐어요. 근데 막상 뵙고 나니까 네. 그러니까 두 분의 케미가 워낙 뛰어나다는 말씀인데 네. 일단 뭐 각각 말씀드리면은 승현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캐릭터가 뉴욕에서 온 여자 주인공인데 원래도 뉴욕에서 사셨어서 오히려 제가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영어도 워낙 잘하시고 실제로 영어를 굉장히 많이 영어 대사가 굉장히 많은데 무리 없이 다 너무나 잘 소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 다 떠나서 사실 저는 이번에 한승연 씨가 보여준 캐릭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까지 아마도 한승연이라는 배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었던 얼굴, 표정, 감정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캐릭터 그리고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송이 시작되면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주 깊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청춘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한 몸에 담고 있는 그런 캐릭터를 본격적으로 보여주실 텐데 그 부분이 아마 굉장히 매력적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신현수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캐스팅을 위해서 처음에 같이 미팅을 했을 때 그때 사실 손을 보고 굉장히 반했어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용수의 손을 가지고 계신데 네. 굉장히 대화하실 때도 손 제스처를 많이 사용하시고 그런데 사실 무용수 역할을 캐스팅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진짜 실제 무용수 분을 만나서 연기를 도전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배우와 함께 무용을 배워서 그 캐릭터를 소화를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만난 배우가 신현수였고 배우 신현수는 사실 아까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 들어가기 이전에 거의 2개월 전부터 꾸준히 사실 배우인가 무용수인가 헷갈릴 정도로 오히려 무용을 더 열심히 연습했고 실제로 촬영하는 데 있어서도 대역 없이 정말 실제 무용수 같이 연기를 해주셔서
더 몰입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번 작품을 통해서 가장 제가 주목하고 있는 지점은 2010년, 2015년, 2018년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잘생겨지고 있습니다. 미모 또한 일치월장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더 설레는 남자 주인공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에 자신 있다고 그러셔서 그런지 계속해서 이렇게 손으로 부채질을 해주시네요. 네. 그리고 이쪽 뒤에 또 질문이 있으셨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저기 뒤쪽에 먼저 손을 드셨어서 질문 아닌가요? 네, 여기 앞쪽. 네, 저기 뒤에 먼저 손 들어주신 우리 기자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노컷뉴스의 김수정 기자인데요. 이번에 채널A에서 6년 만에 드라마를 선보인다고 하셨는데 그 연출을 하시면서 감독님 좀 부담 없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이번 작품이 입봉작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맞다면 이번 작품을 통해서 좀 어떤 걸 특별히 보여주고 싶다, 하나의 목표를 세우셨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밤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채널A가 오랜만에 다시 드라마를 시작하면서 선보이는 첫 작품인데요. 물론 부담감도 크고 한데 사실 저도 채널에 입사해서 드라마를 준비한 기간이 길었던 만큼 실제로 현장에서는 부담감보다는 설레는 마음과 즐기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되게 손꼽아서 기다렸던 순간이기도 했고 기회이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첫 장편 드라마인데 특별히 주안점을 둔 부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12밤이라는 대본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정서와 분위기를 잘 표현하는데 저는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연기적인 부분들은 배우분들이 워낙 잘 저보다 더 캐릭터를 더 많이 분석하시고 공부하시고 하셔서 저는 현장에서도 많이 배우고 또 대본에 있는 것들 그 이상을 표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전혀 걱정할 게 없고 저는 이 드라마 대본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 그리고 여름날의 여행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변해가는 과정 그 정서를 표현하는데 1차적인 목표를 두고 또 5분 하이라이트에서 보셨겠지만 본편에서는 더 아름다운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되신 분? 네, 앞쪽에.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동화 백수미 기자라고 합니다. 그 두 주인공 분께 질문 드릴게요. 이 드라마 자체가 여행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두 분에게는 이 캐릭터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 두 분한테는 여행이 좀 어떤 의미를 주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행지에서 이렇게까지 운명적인 사랑을 이미 만났다면 사실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는데요. 저는 스타일이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우연히 막 겹쳐서 이 사람 나랑 뭔가 인연이 있는 것 같아. 사랑해도 될까가 아니라 이제 뭐 내 사람이 되고 내 친구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거기다가 운명을 맞추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마주친다고 해서 거기서 막 뭔가를 연결고리를 꼭 찾아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일 거야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행지라고 하면 저 사실 혼자서 여행을 다닌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일본도 뭐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여행으로 가본 지는 불과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됐고 혼자서 정말 일이 없이 해외를 가본 적도 아직은 많이 없는데요. 그런 만큼 좀 다녀오면 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곳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정말 힘들고 그런 어려웠던 일들이 티끌처럼 작아지는 뭔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다녀오면 더 일도 열심히 하게 되고 의욕적으로 임하게 돼서 저희 회사에서도 여행을 적극 권장하는 네, 적극 권장해주고 계셔서 아주 편한 마음으로 항상 여행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12밤에 출연을 하기로 하고 나서
혼자서 일본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현호가 어쨌든 제일교포 일본 출신이기 때문에 혼자서 도쿄에 가서 시부야를 무작정 돌아다녔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마치 현호처럼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운명적인 여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렇게 용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선뜻 용기가 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운명적인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사실 본인의 용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겹치더라도 내가 그것을 잡지 못하면 운명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때 여행이 주는 저한테 의미는 여행하는 당시에도 기분은 굉장히 좋지만 여행이라는 것은 다녀와서 내가 다시 나의 본분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떠오르는 추억들, 그때 여행지에 있었던 행복했던 기억들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여행이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다시 더 떠나려고 하는 거고 여행에서의 설렘을 얻으려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서 제가 두 분께도 더 연장해서 좀 답변을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우리 장현수 씨와 예수정 씨께. 네, 질문을 다시 네. 좀 해달라고 말씀. 여행지에서의 그런 로맨스 이런 거를 꿈꿔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여행이 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다들 뭐 여행이 주는 즐거움이나 설렘 같은 것에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또 얼굴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7년 됐고요. 틀림없이 제 집사람이 이 기사를 찾아서 볼 텐데 그 결혼 전에는 막연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여행에서 막연히 어떤 설렘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환경을 기대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또 만나보고 싶고 한 그런 그 아슬아슬한 감정들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인데, 당연히 저는 이제 연극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제 20대는 거의 그 연극 연습 기간, 연극 공연 기간, 여행 기간 이렇게 3등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 기간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는데 그때 제가 경험했던 시간들이 결국 이제 그 어떤 의미로서든 저한테 자양분이 돼서 지금 제가 40대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됐겠죠. 굉장히 좋은 영향을 저한테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행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 또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돌아올 때의 기쁨이 원래 내가 있던 자리에 대한 소중함을 또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네, 저도 여행 좋아하는데 여행하면은 이게 불확실하다는 것, 낯설다라는 것, 거기에 이제 채널을 맞추고 떠나니까 늘 그 만족스러웠죠. 불가사의한 것에 대해서 늘 떨림이 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행지에서의 만남, 아주 젊었을 때도 사람에 대한 기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뭐 거부한 게 아니라 그것이 뭐 소리든 장소든 사람이든지 당연히 어떤 뭐라고 정해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고요. 만약 로맨스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로맨스 부분을 얘기하자면 12밤은 길죠. 하룻밤으로도 충분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닌가? 감사합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한 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네, 가운데에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 연예투데이뉴스 이은진 기자고요. 저는 일단 연출님께 좀 여쭤보면 이 시간차 로맨스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시간 처음에 만남과 뭐 헤어짐이 있고 다시 또 만남이 있고 뭐 이렇게 이어지는 지금 로맨스가 홍교롭게도 같은 시간대에 지금 경쟁 방송사에서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그쪽은 여행은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감정의 변화들을 가지고 비슷하게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12밤만에 또 아까 관전 포인트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특별한 관전 포인트랄까 아니면 그쪽과의 어떤 차별화랄까 이 작품만의 매력 그래서 첫 방송 좀 꼭 이거 봐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으시다면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승연 씨나 신현수 씨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제 로맨스 진짜 로맨스 미니 시리즈로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 주연으로 뭔가 탁 선보이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이번 작품으로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전에 뭐 보여줬던 그런 감정이나 그 표현 뭐 이런 것들과 좀 다를 것이다 지금 얘기하시는 바가 있어서 이번 작품에도 특별하게 출연하시게 된 선택하신 뭐 이유랄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특별한 매력을 느끼셨다는 점이라든지 이번에 뭐 연기하시면서 아 이런 모습을 좀 내가 한번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PD님부터 답변. 네. 뭐 말씀하신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존경하는 표민수 감독님께서 연출하고 계신 작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희도 한창 촬영하던 도중에 얘기 들었었고 사실 크게 신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촬영장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12밤이 가지고 있는 제가 사실 그 제3의 매력이라는 드라마를 못 봐서 차별점을 정확하게 짚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드라마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관전 포인트로 삼고 싶은 부분은 저희는 12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12번의 밤 그리고 한 회가 하룻밤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드라마들과는 조금 다르게 실제로 여행하는 기분을 조금 더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저희 드라마는 3년의 시간을 정확하게 3등분해서 2010년의 4일, 2015년의 4일, 그리고 2018년의 4일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 한정성이 아마도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잘 몰라서. 네, 근데 그 부분에서의 차별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12밤이 가진 서울 여행이라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사실 뭐 앞서서는 언급을 안 드렸는데 이 드라마에서 비춰지는 서울은 일상을 많이 다루고 있는 다른 드라마들과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만들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흔히 지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또 삶을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기도 한데 서울이 12밤 속의 서울은 조금은 다르게 보여요. 저도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기분이 오묘하고 그 배경지가 되는 여행지로서의 서울을 보는 재미 또한 일반적인 현대극들과 다른 차별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저를 비롯한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선배님들 신현수 씨 그리고 많은 동료 배우분들께서 정말 대본 하나만 보고 이 작품에 동참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앞에 적힌 감독님의 성함도 작가님의 성함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이 대본이 가지고 있는 따스함, 사랑스러움 요즘 정말 알록달록하고 반짝거리고 정말 럭셔리하고 혹은 정말 대단한 이야기를 가진 대본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와중에 이렇게 보편적이면서도 정말 따뜻하고 예쁜 정말 멜로 그런 대본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대본을 읽었을 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런 드라마에 함께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연기들이 다 이제 밝고 명랑하고 푼수 뭐 약간은 4차원 아니면 조금 얄미운 이런 캐릭터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저 한승연은 이 작품에 들어있는 한유경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깊은 부분에서 맞닿아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잘 알고 있는 저의 모습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또 많은 감정을 전달해드릴 수 있다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뭐 대본이 정말 사랑스럽고 또 연출을 정말 잘해주시고 모두 함께 열심히 아름답게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집에서 보실 때도 정말 따뜻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집에 있는 소파처럼
아름답지만 따뜻하고 편안하고 익숙한 그런 드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을 느꼈던 지점은 별일 아닌 것들이 모여서 별일이 된다는 느낌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비유를 하자면 저희의 일어나는 상황들이 굉장히 잔잔한 파도처럼 잔잔하게 밀려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큰 파도처럼 이렇게 큰 감정으로 시청자들한테 다가가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지점들에 있어서 이 대본이 굉장히 매력적이구나. 어떤 요즘 드라마, 어떤 큰 이야기, 큰 갈등을 보여주는 드라마와는 다르게 조금 서정적이고 우리네 있는 흔한 일들을 잘 이렇게 뽑아내서 그것을 그냥 우리의 삶을 보여주듯이 그렇게 비춰지는 드라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통해서 어쨌든 신현수라는 배우가 시청자분들에게 아직은 좀 낯설 수 있지만 첫 주연작으로서 과연 이 배우가 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까지인가라는 부분을 제가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전 스스로 확신을 했거든요. 뭐 이것이 오만일 수도 있겠지만 신현수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나 표현 방식들을 차연호라는 인물을 통해서 잘 녹여내다 보면 시청자분들에게도 그것이 잘 스며들어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나한테 이런 추억을 생각하게 하고 참 이 드라마가 되게 먹먹하고 가슴 깊게 뭔가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2밤을 이렇게 주 1회 금요일 날만 보실 수 있겠지만 그 한 회 한 회가 참 뭔가 먹먹하고 가슴 깊이 간직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장현성 씨와 예수정 씨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이 12밤에 빠질 수 있도록 한 말씀, 좀 인사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위가 막 시작될 무렵에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올여름에 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래서 촬영 현장이 사실은 뭐 언제나 그냥 마냥 즐겁지는 않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유난히 더운 시간을 같이 견뎌왔고, 근데 오히려 그때는 우리가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대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금 기분이 막 좋아지고 있고요. 제가 느끼는 작품은 그렇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많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국에서 다니고 있는 뭐 대본들을 가장 많이 읽어보는 사람들이 이제 배우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색다른 대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좀 다양한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아주 크로키 같은 것도 있고 아주 정밀 묘사를 하는 것도 있고 동양화, 서양화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그림을 그려낸다 치면 이건 굉장히 담백한 수채화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전파를 통해서 담백한 수채화 같은 느낌을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죠. 뭔가 확 빨아들인다거나 아니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어떤 서스펜스가 있다거나 이런 거와는 다른 류의 어떤 표현인데, 그게 굉장히 저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을 틀림없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관객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제 짧은 날들 만나서 헤어지기도 바쁜 것 같은 이 시절에 이 젊은 두 남녀가 8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이도 안 만나고 사람들이 많이 건너다니는 교차로에서 햇빛이 쏟아지는 그 가운데 슬쩍 스쳐 지나가다가 무언가가 잡힌 듯 기적처럼 그러한 여러 번의 만남, 8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그러한 기억들을
그 긴 시간 동안 이 젊은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조합해서 어떻게 미래를 조립해 나가는지 그것이 참 재밌어 보였어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네 분이랑 이야기를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몰입을 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 12밤이라는 드라마 역시 몰입해서 볼 수 있는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한층 더 커졌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작 발표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함께 인사를 하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마지막 다 일어서서 한번 인사를 해주시면요. 네. 우리 5분께서 사진 촬영도 한번 할 겸 네. 함께 서주시면 네. 10월 12일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첫 방송될 채널A 미니 시리즈 12밤 뜨거운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작 발표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